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발표를 맡게 된 프로그래밍 11기 황인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요기요에서 백엔드 개발자로서 근무를 하면서 가장 공부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된 부분을 여러분들께 함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발표를 준비하게 됐고요. 발표 주제는 대규모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견디기라고 해서 조금 거창하지만 결국에는 핵심은 데이터베이스 인덱스에 관한 얘기니까요. 너무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대상 청자는 DB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개발자, 즉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백엔드 개발자라고 상정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트래픽이나 데이터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깊이 공부하지 않고 이해를 하지 않고 인덱스를 적용해 보셨던 적이 있던 분이거나 혹은 인덱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자세히는 잘 모르는 분, 그리고 인덱스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 정도시면은 발표를 좀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다면 왜 데이터베이스 인덱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까요? 네, 오늘날의 웹 애플리케이션은 대부분 IO 인텐시브하고 알고리즘 연산과 같은 CPU 인텐시브한 작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 애플리케이션이 만약에 느려지기 시작할 때 가장 병목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곳은 IO이고요. 그 중에서 대부분이 DB-IO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라고 해서 DB 장애가 시스템 전체 영향을 끼치게 돼서 시스템이 정지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발견돼요. 실제로도 오늘 당근마켓에서 인덱스를 잘못 걸어서 시스템이 전면 장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특정 유저와 관계없이 모두 같은 정보를 보여주는 뉴스 페이지처럼 캐시 히트가 매우 높은 서비스일 경우에는 캐싱으로 서비스가 많이 커버가 돼서 쿼리에 대한 최적화가 그렇게 크게 중요치 않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서비스가 매번 같은 결과를 뱉어야 하는 정적인 조회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동적인 조회, 예를 들어서 주문 내역과 같이 상황에 따라서 다른 쿼리를 발생시켜야 한다면 서비스가 바로 느려질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무지성으로 개발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가 쿼리가 지나치게 느려지게 되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거는 인덱스를 태우지 않고 쿼리를 발생시켰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오늘날처럼 ORM이 크게 발달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내부 동작 과정을 크게 이해하고 있지 않고 개발이 가능한 상태라면 더더욱 그럴 것이에요.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 기본적인 병목 현상들을 최대한 고민하고 해결하고 나서야지 캐시, 메시지 큐, 서치 인덱스, 스트리밍, 그리고 NoSQL과 같이 대규모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전용 미들웨어들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지금 이러한 미들웨어들이 진정 도입이 필요한 시점인지, 그리고 오버 엔지니어링은 아닌지, 현재 리소스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어, 아키텍처를 좀 더 심층적으로 깊이 고민하고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발표를 듣고 다음 발표 우영님의 엘라스틱 서치 세션인데요.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발표할 내용들은 MySQL 그리고 스토리지 엔진은 InnoDB라고 하는 MySQL 스토리지 엔진 기준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네, 비단 인덱스에 대한 그 개념 자체는 RDBMS뿐만 아니라 몽고DB, 레디스와 같이 NoSQL과 같은 모든 DBMS에 적용되는 필수적인 개념이니까 이를 좀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렇다면 인덱스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한마디로 설명하자면은 컴퓨터와 데이터베이스 세계에서는 DB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컬럼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생성해서 더 빨리 쿼리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뭐 현실적인 문제로 간단히 설명을 해보자면 전화번호부, 주민등록번호, 뭐 우편번호 이런 것들이 현실 세계에서 좀 쉽게 마주칠 수 있죠. 네, 그리고 인덱스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클러스터드 인덱스이고 두 번째로는 논 클러스터드 인덱스입니다. 일단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입장에서 어떻게 인덱스를 생성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각 인덱스의 동작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프로그래밍 활동 해보셨으니까 장고를 사용해 보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모델을 예시로 들어볼 건데요. 네, 다음과 같이 모델을 선언한 뒤에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생성하면 네, ID 필드가 자동적으로 생성돼서 스키마를 구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기 빨간 박스를 보시면 장고에서는 디폴트로 ID를 프라이머리 키로 삼아서 테이블을 생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프라이머리 키를 인덱스 키로 삼아서 비트리라고 하는 형태로 클러스터드 인덱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네, 이거는 별도로 선언하지 않아도 필수적으로 인덱스 테이블마다 인덱스가 디폴트로 한 개씩 무조건 생성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프라이머리 키를 기준으로 자동적으로 생성돼서 데이터 페이지라고 불리는 이 리프 노드들을 가장 빨리 조회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DBMS 내부에서 생성해주는 자료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루트 노드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브랜치 노드가 생략이 됐는데 이 브랜치 노드들은 이 리프 노드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주소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해서 만약 프라이머리 키를 생성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MySQL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유니크한 값을 가지도록 증가되는 컬럼을 DBMS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추가한 뒤에 클러스터드 키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저가 별도로 조회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어차피 클러스터드 키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 값으로라도 무조건 생성되므로 굳이 프라이머리 키를 명시적으로 생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논 클러스터드 인덱스, 즉 세컨더리 인덱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논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클러스터드 인덱스랑은 다르게 다음처럼 DB 인덱스라는 옵션을 달아줘서 개발자가 의도적으로 직접적으로 생성하는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생성하고 난 뒤에 실제로 명령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DDL로 인덱스를 DB에 직접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프라이머리 키랑 세컨더리 인덱스를 실제로 잘 생성했나 MySQL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보는 건데요.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비트리라는 타입으로 잘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클러스터드 인덱스 말고도 논 클러스터드 인덱스가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네, 실제로 질의를 하게 되었을 때 DBMS 내부적으로 어떻게 실제로 데이터를 조회하는지는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두 인덱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비트리라고 하는 자꾸 말씀드린 그 자료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좀 더 이해하기 수월한데요. 비트리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비트리는 기본적으로 트리라고 불리는 자료 구조 형태이고요. 이 트리는 기본적으로 루트 노드, 그리고 중간 노드인 브랜치 노드, 그리고 리프 노드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트리 중에서도 바이너리 트리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고요. AVL 트리, 레드블랙 트리처럼 셀프 밸런싱, 즉 트리의 높이가 항상 같은 높이로 조절됩니다. 더불어서 한 노드에서 가질 수 있는 노드의 높이, 즉 헤이트는 보통 3에서 4 정도인데요. 이는 한 노드가 가질 수 있는 자식 노드의 개수, 즉 분기 개수가 500개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브랜치 팩터가 단 2개인 바이너리 트리랑은 확연하게 다른 점이죠. 네, 따라서 브랜치 팩터가 B이고 트리의 노드 수가 N이라고 할 때 로그 BN이라는 시간 복잡도로 이 리프 노드의 자료를 찾을 수 있게 돼요. 또한 이 페이지라고도 불리는 이 각각의 노드들은 설정에 따라서 각 디스크에 4KB 에서 64KB 의 4KB 부터 64KB 크기의
크기를 가진 채 저장될 수 있어요. 네, 놀랍게도 분기 개수 125에 16KB 페이지에 4단계 트리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256TB까지도 저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프 노드들은 서로 링크드 리스트로서 서로 간을 가리키는 포인터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덕분에 레인지 기반으로 한 번에 쿼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범위 지정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비트리 구조의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인덱스가 자료 구조 내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테이블 생성과 동시에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무조건 생성됐을 거고 클럽 멤버라고 불리는 이 테이블의 폰 넘버 칼럼의 세컨더리 인덱스를 미리 실행했던 상황에서 멤버의 폰 넘버가 010-1111-3334인 멤버를 가져오는 쿼리를 실행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논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별도의 저장 공간에서 이 프라이머리 키라고 불리는 id 값을 포인터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테이블 데이터는 클러스터드 인덱스의 리프 노드에 실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id, first name, phone number라고 해서 직접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쿼리를 클러스터드 인덱스 id, 즉 프라이머리 키를 기반으로 id가 1302인 유저를 조회했다고 한다면은 별도의 세컨더리 인덱스에 대한 조회가 필요 없이 오버헤드가 없이 곧바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010-1111-3334로 쿼리하게 되면은 그림과 같이 세컨더리 인덱스에서부터 해서 프라이머리 인덱스 순서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네, 이론적인 설명은 지금까지 했는데요. 실제로 간단하게 벤치마킹한 결과를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클럽 멤버가 몇 명 있는지 카운트하는 간단한 쿼리입니다. 클럽 멤버 테이블에는 100만 개의 데이터가 들어있고 다음은 단순히 테이블 로우의 모든 데이터를 줘야 하기 때문에 모든 테이블의 개수를 가져오게 될 것이에요. 여기서 0.2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과연 빠른 속도일까요? 지금은 단순히 100만 명이지만 유저가 200만, 300만 계속 늘어날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쿼리 속도는 느려질 것이에요. 실제로 로우가 3천만 개 정도 되니까 24초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네, 이거는 모든 유저를 카운트해야 되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인덱스에서 테이블 풀 인덱스 스캔이 발생을 했고 이는 데이터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느려지게 돼요. 이렇게 하나의 테이블을 무조건 다 조회하는 쿼리 자체는 부득이하게도 최적화할 수 있는 쿼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대용량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러한 쿼리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아예 기획단에서 변화를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조회하는 쿼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개의 로우만을 조회하는데도 풀스캔을 하게 돼서 성능에 큰 영향을 주는 쿼리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매일매일 주문 데이터가 50만 개 정도 가량이 생성이 되는데 단 50만 개 하루 만에 주문량만으로도 인덱스 없이 쿼리를 하나라도 조회하면은 서비스가 바로 정지가 돼버려요. 그렇다면은 클러스터드 인덱스로 한번 쿼리를 해볼게요. 아이디가 50만인 그 클럽 멤버를 기준으로 멤버를 쿼리했고 모두 예상하셨겠지만 0.00 세컨드로 매우 빠르게 쿼리가 실행이 됐습니다. 실행 계획을 살펴보면은 싱글 로우, 컨스탄트, 프라이머리라는 단어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클러스터드 인덱스를 타고 데이터를 발견을 했기 때문에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쿼리가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클러스터드 인덱스가 좋은 건 알겠으니까 세컨더리 인덱스가 없는 컬럼으로 한번 데이터를 쿼리를 해볼게요.
네, 보시면 아시다시피 단순히 핸드폰 번호만으로 테이블을 조회했을 뿐인데 36초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실행 계획을 살펴보니까 프라이머리 인덱스를 풀 테이블 스캔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인덱스 없이 몇 번만 쿼리하면은 아예 서비스가 멈춰버려서 서비스 장애로 직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폰 넘버 필드에 다시 인덱스를 생성해서 쿼리해 볼게요. 네, 0.00초로 쿼리 속도가 매우 향상이 되었습니다. 실행 계획을 살펴보면은 클럽 멤버 폰 넘버라는 인덱스 이름을 활용해서 non unique key lookup 해서 데이터를 발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은 세컨더리 인덱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조회했다는 뜻이에요. 네, 이 정도면은 인덱스의 중요성이 얼추 실감이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런 세컨더리 인덱스는 과연 만능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다음의 원칙들을 좀 준수해가면서 인덱스를 생성해 주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테이블 로우 수의 15% 이하의 데이터를 조회할 때 인덱스를 생성하는 게 좋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디스크는 랜덤 액세스 하는 것보다 테이블 전체를 시퀀셜 액세스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이 차이는 테이블의 크기가 커질수록 더 커져요. 세컨더리 인덱스를 사용해서 15%의 데이터를 쿼리한다는 것은 테이블의 15%를 랜덤 액세스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디스크의 15%를 랜덤 액세스 하는 것보다 테이블 전체를 시퀀설 액세스 하는 것이 비용이 더 적다고 쿼리 옵티마이저가 예상 비용을 계산해서 직접 판단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를 태우지 않고 테이블 풀 스캔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러므로 인덱스 생성 시 컬럼은 유일성이 높은 컬럼을 지정하는 게 좋은데요. 젠더, 연도, 불린 타입 필드와 같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거나 대부분의 필드가 널 값을 갖고 있는 컬럼은 인덱스 추가를 제고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덱스를 태우더라도 선택된 로우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덱스 생성, 삭제, 업데이트 비용에 비해서 읽기의 장점을 많이 살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 건수가 상당히 작다면 굳이 인덱스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테이블 건수가 적으면 인덱스 경유하는 것보다 테이블 전체를 차라리 시퀀서를 스캔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만들 수 있는 인덱스의 개수는 제한이 없는데요. 너무 많이 만들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인덱스도 결국에 데이터고 과도하게 많은 인덱스를 생성해 놓으면 오히려 성능 부하가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즉 데이터의 검색보다 수정, 삭제, 삽입 작업이 빈번한 테이블에는 인덱스를 생성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셀렉트 구문을 위주로 사용하는 테이블에만 인덱스를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생성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SQL 쿼리를 SQL 쿼리 자체를 인덱스를 잘 탈 수 있게끔 짜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인덱스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네. 우리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고 애플리케이션의 품질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인덱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적어도 최소한의 액션 아이템으로는 셀렉트 쿼리를 발생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클러스터드 인덱스를 활용해서 코딩하고 여의치 못하다면 세컨더리 인덱스를 생성해서 쿼리가 인덱스를 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깊이 공부해서 인덱스의 동작 방식을 이해해서 좀 더 쿼리를 잘 발생시켜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 이번 발표에서는 간단하게 단일 인덱스만 기준으로 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공부해 볼 만한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관심이 생기셨다면 꼭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아직 모르는 부분이 아직 많고 앞으로도 계속 탐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백엔드 개발에 대한 시야가 굉장히 많이 트이게 되었다고 느꼈어요. 여러분도 인덱스의 신세계를 많이 경험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